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을 마쳤습니다. 당초 비핵화 후속 협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앞서 전해드린 대로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결과를 놓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어떻게든지 이제 그 외무부 장관이니까 회담을 이어가고 협상의 성과를 내려고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도 뭐 약간은 따라주는 것도 있죠. 네. 이를테면 비핵화 실무 협의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엔진 시험장 뭐 그 폐기 문제도 논의하자, 이렇게 뭐 대화에 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걸 통해서 성명보단 좀 낙한 겁니다. 일부러 좀 약한 걸 취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보도를 안 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미국에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좀 꺼름칙하다. 왜냐하면은 CBID니 신고니 검증이니 하는 강도적 요구를 하고 있다 뭐 하는데, 아니 지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핵과 미사일 자산을 갖고 있다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증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강도적 요구를 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뭘 협상할 건지. 본래 제 생각은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미 핵 프로그램 동결시키고 신고하고 사찰단 복귀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다음에 3주 뒤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갔는데도 이거를 강도적 요구라고 한다면 앞으로 비핵화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이제 암울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표시하고 했으니까 판은 깨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서로의 그 협상을 두고 어떤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위원님께서는 미리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볼튼 보좌관은 1년 내에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무부가 일부러 성명도 발표하고 국무부의 입장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했기 때문에 비핵화 시간표 말이죠. 이미 기대 수준은 많이 낮춰져 놨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그래도 동결과 신고 정도로 갈지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성과가 없고 이거를 얘기하는 실무 기구만 형성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했던 부분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이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유해 송환이라든지 뭐 엔진 실험장 폐기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는 이미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자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대 수준을 너무 많이 높여놨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앞선 2차례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만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pom페이오 장관은 사실 뭐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은 건가요? 같이 갔던 기자가 벌써 코멘트하기를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의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을 김정은을 안 만나간다고 하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벌써 코멘트를 했습니다. 같이 간 기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지구상의 지금 국제 정치를 주도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의 외무장관 격인 국무장관, 사실은 뭐 총리 정도 되는 격이죠. 이런 사람이 갔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결례를 범한 거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북한의 실수다. 왜냐하면 나중에 김영철이 갔을 때 트럼프도 안 만나줄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데, 일단 공항에는 김영철과 리용호 외무장관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집사인 김창선 부장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리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 하루 동안 회담을 한 결과가 별로 순탄치 못해서 김정은이 자기네 협상력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만나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친서를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은 깨지 않겠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실무기구 만들고 해서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아마 친서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또다시 2차 정상회담 하자 양측에서 또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북한 카드를 더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정은으로서는 이 초강대국 대통령하고 계속 정상회담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높이고 북한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는 네. 거기 때문에 김정은도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뉴스 나오기로는 뭐 스위스에서 뭐 2차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뭐 7월 27일 종전선언이 못 되면 그 9월 달에 유엔에 김정은이 가서 연설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죠.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가서 네. 회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회유 압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미국이 네. 베트남의 기적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일본에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담 하면서 일침을 놨죠. 네. 완전한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없다. 근데 사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가시적으로 보인다면 완화 정도는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미일 외무장관이 다 이구동성으로 완전한 비핵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FFVD 얘기하고 CBID하고 우리 외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에서 약간의 차이들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 달랐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다 축약이 되는데 그때까지 제재 해제 안 해준다면 개성공단 같은 거 언제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제재 부분도 약간의 어떤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스냅백이라고 해서 약간 풀어주고 안 지키면 다시 네. 복원시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용이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에 가서 지금 베트남도 기적을 이룰 베트남처럼 북한도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모델은 중국은 굉장히 긴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싱가포르 모델은 몰라도 베트남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이거는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폼페오가 지금 북한의 압박에 대해서 나름의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실무회담하고 12일 날 유해송환 회담하고 하면 분위기는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